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변호사의 테크닉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민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다양해서 어떻게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변호사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이 중 착수금은 변호사가 소송을 개시한 이후로 종료할 때까지 재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성공보수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그 지급을 약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는 형사소송에선 발생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만 언급되는 개념인데, 일종의 법원에 지급하는 실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승변님? 네, 우선 민사소송에서는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소한 판결이 이제 종결이 되고 확정이 된 이후에 그 소송 비용을 확정하는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신청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비용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비용이라는 게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걸 흔히들 소가라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100% 승소한 경우에 소가가 2천만 원인 경우에는 10%, 그리고 5천만 원인 경우에는 440만 원, 1억 원인 경우에는 74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비용 외에 이제 인지대, 송달료, 감정 등 이런 다른 또 소송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런 비용들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이런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전을 받아야 되냐면, 합의를 하실 때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변호사 비용이 이 정도 들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셔서 합의금에 같이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후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서 변호사 보수나 인지송달료, 감정비용 같은 걸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 정말 얼마인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 건지, 또 누구는 변호사 비용을 수천만 원을 썼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변님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변호사와 약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소가라고 하는데 청구하고 문제 삼는 금액이 적은 거를 이유로 변호사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상담을 하면서 그 사건을 파악할 때 그 사건에서 청구하는 금액, 그리고 그 관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변호사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소액이라고 변호사 비용이 적고 또 많은 액수를 청구한다고 변호사 비용이 무조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책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또 이제 사무실별로 다르기는 한데, 일부 사무실은 타임 차지라는 걸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타임 말 그대로 시간이고 차지해서 청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 A 변호사는 이제 1시간당 얼마, B 변호사는 1시간당 얼마 이렇게 약정을 하고요. 실제로 그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사건에 투입된 시간을
이제 산정을 해서 마지막에 사건이 끝난 뒤에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청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A 변호사 10시간 투입됐다면 약정된 거에 곱하기 10, 뭐 B 변호사 20시간 투입됐다면 약정된 거에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이제 좀 보면 전관이라고 해서 이제 전직 관료분들, 뭐 전직 판사셨다든지 검사셨다든지 아니면 고위 경찰 간부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로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타임 차지를 하게 되면 사건 하나 끝난 뒤에 몇 억 원이 청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또 고려가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담 비용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 비용이 있나요?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정말로 무료로 진행되는 거 맞나요? 자, 이 질문은 미면님께서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3분 이내에 간단한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나 그런 광고를 보면은 무료로 상담을 전부 진행해드린다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진짜 방문해서 상담해주는 그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승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변호사 보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별표를 보시면 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